SK 바이오사이언스 넘어가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상상상은 뭐 못 가더라도 흐름들이 초반에 약하네요. 아마 어제 오늘 파신 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바이오사이언스 얘기 좀.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 할 말이 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항상 하거든요. 있으면 저는 항상 참여를 하는 참여를 하려고 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실 제가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사실 이제 공모주는 시장 분위기에 많이 따라가잖아요. 사실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맞아요. 이 업종, 이게 뭐 섹터가 어디에 들어가고 이거보다 일단은 잘 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SK 바이오팜이 상장할 때가 진짜 분위기 좋았을 때였고요. 빅히트가 잘 안 됐던 이유가 그때 조정받을 때였어요. 예.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상장을 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바이오주가 좀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시기적으로나 이제 업종 면에서나 조금은 저는 시기가 조금 부적절했다라고, 부적절했다기보다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첫째 날, 둘째 날 다 팔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사실 되게 직접적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공모주는 우리가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공모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 투자랑 다른 개념의 수익률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모주 이제 들어간 자금이 큰 대비 일정 부분은 좀 수익률이 좀 확약이라고 그렇죠. 확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빠르게 대응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정도에 마무리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라 라고 직접적으로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좀 없었고요. 공모가 65,000원인가 그랬잖아요. 네, 65,000원이었고 네. 첫째 날은 그래도 그러니까요. 따상이 유지가 네.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첫째 날 본 게 따상이 유지가 되면 그 다음날은 상승이에요, 일단. 상승인데, 그날 이제 흐름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익절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셋째 날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아, 들어갔다. 너무 이게 아쉬운데 좀 많이 빠졌네? 라고 생각하시고, 공모주 청약 못 받으신 분들 많이 들어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선택하셔야 돼요. 빠르게 그냥 손절을 할 것인지. 네. 옛날에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였었어요. 이제 워낙에 공모주는 받고 싶고 못 받았는데 빠지네? 라고 해서 사셨는데, 거기에 몇 달째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았죠. 그러게요. 그거는 참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건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닌데, 처음에 공모주를 받아서 요거를 이제 언제 그쵸. 파느냐, 요게 이제 따상이냐, 따상상이냐,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바이오팜도 뭐 빅히트도 가지고 있어서 몇 달 갈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언제 파느냐지 밀렸다고 들어가는 거는 그야말로 네, 이제 굴 속에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더 위험한 전략인데 네. 사실 이제 지금까지 답습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조금씩 들어가신 분들이 좀 꽤 있으시다고 제가 기사에서 봐서 너무 네. 아쉽고 이 부분은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진짜 길게 가져가실 수 없으시다면 좀 빠르게 좀 네. 정리하시고 또 다른 쪽으로 그렇죠. 이제 네. 바꾸시는 게 오히려 맞지 이제 않나? 오히려 시장에서 관심 갖고 뉴스가 안 나올 네. 때 사야 됩니다. 지금도 아직 슬슬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시장에서 잊어버릴 때 SK 바사가 뭐야? 그럴 때쯤 이제 주가 조정 받고 나면 빅히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네. 못 받아서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 났어가지고 네. 무슨 뭐 진짜 뭐 16만 원대까지 네네. 떨어졌다가 그때 진짜 울면서 저희 아는 지인분이 이거 어떡하냐고. 그때 사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렇죠. 그때 네. 이제 기관들은 이제 사기 시작했었죠. 네. 그때 사기 시작했었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시점에 터졌어요.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렇죠, 기다렸었고 그렇죠. 주식은 기회 비용이잖아요. 네. 주식은 그 기간 동안 다른 종목도 잘 갔을 때 우리는 묶여 있었으니까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전략을 네. 세우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 외에도 사실은 지금 계속 공모주는 매주 있잖아요. 네네. 매주 있는데 최근 흐름은 좋지 않아요. 공모주 쪽 시장에서 그렇게 좋지 않고 사실 지금 뭐 첫날 저는 그래서 공모주 들어가신 분들은 기회는 첫째 날, 둘째 날 중에 빠르게 픽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나마 뭐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네. 공모를 참여해서 받으신 분들이 원하는 만큼 주식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뭐 지금 네. 팔아도 수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나마 네. 이제 중간에 들어간 분들 많고 그런데 2차 전지는 사실 좀 괴롭습니다. 2차 전지가 뭐 금리 오르면서 성장성이 좀 꺾였지만 오를 만한 타이밍에 폭스바겐이 뒤통수를 한 대 치면서 그죠? 네, 2차 전지가 많이 밀려서요.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요. 워낙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3사에 대한 주주분들이 워낙에 많으시기 그렇죠.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 분석은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알고 기다리느냐 아니면은 일단 시장을 알아야 내가 대응을 하니까 많이들 이제 폭스바겐 파워데이 얘기 많이들 이제 들으셨을 텐데 저도 이제 폭스바겐 파워데이 리포트 이제 쭉 보면서 사실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그렇게 좀 소송전에서 힘든 기간 동안 이제 타 국가, 다른 기업들이 치고 올라온다. 점유율을 계속 치고 올라온다는 이야기 들을 때 사실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했는데 폭스바겐이 진짜 제대로 한 방을 먹였죠. LG화학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설명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첫 번째로는 뭐 각형 배터리, 뭐 파우치형 배터리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배터리 시장,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생태계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기존에 이제 배터리주가 조금은 더 갑의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은 완성차 업계 쪽으로 조금 이제 힘이 실린 입장입니다. 완성차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뭐 사실 현대차도 이제 앞으로 내재화할 가능 자체 개발할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만으로도 2차 전지주가 지금 힘을 못 받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사실 장 초반에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또 3%를 쫙 밀리면서 사실 좀 힘든 시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을 그냥 뭐 시장 자체는 어차피 커가는 시장이고 배터리는 가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어떤 쪽, 어떤 업종, 업종이라기보다 그게 파생되는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건 소재 업체죠. 소재 업체가 그래도 그냥 배터리 누가 만드느냐는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소재는 납품하니까. 소재는 필요하니까. 하다못해 폭스바겐이 만들어도 소재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소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고래들이 싸우는 동안 소재는 계속해서 잘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소재 업체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최근에 이제 보고 있었던 거 특히 이제 뭐 오늘 뭐 자동차 관련해서 또 관련주들도 지금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소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앞으로 좀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2차 전지가 이제 양극재, 음극재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전해질 있고 분리막 이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이 전해질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이온으로 어떻게 보면 액체로 되어 있어서 그게 뭐 외부 충격이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형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뭐 화재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고체 약간 고체화시키는 전고체 배터리 쪽이 2025년 이후에 좀 더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쪽으로 좀 더 진화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 업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최근 보고 있는 거는 또 비슷하게 그 대주전자재료 혹시 보셨어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예요.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을 생산하기 때문에 제주전자재료 그리고 뭐 양극재 생산하는 뭐 에코프로비엠 등 전반적으로 소재 업체들은 오늘도 견고하게 흐름 이어갔고요. 상승한 종목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된 완성차 업계들도 지금 힘을 같이 못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 시장에 배터리 업체가 잘 안 되면 완성차 업계는 사실 급등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그 영향도 받지 못했는데 사실 여기서 소재업체는 그래도 견고하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소재업체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이제 가만히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고 그럼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또 어떤 쪽에 또 유망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두 가지 좀 확장된 개념 조금은 좀 멀리 된 이야기인데 이제 재활용 부분. 배터리 재활용 부분. 재활용 부분에서 지금까지 사실 SK이노베이션이 이 재활용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1월 달쯤에 나왔는데 기사가 나왔는데 SK이노베이션이 워낙에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가 점유가 워낙에 세다 보니까 후발주자로서 이제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그쪽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저는 좀 사실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다른 문제가 많이 눌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뭐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리사이클 부분에서는 아직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이런 종목들이요. 아직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충전소죠. 지금 전기차가 배터리가 잘 만들어지면은 뭐예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사용자, 유저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충전 문제라고들 그렇죠. 하네요. 예. 저도 이제 전기차 사용해보지 않고 사실 네. 실질적으로 느낄 순 없지만 이 충전소에 대한 부분도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앞으로 전기차 생태계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번 계기로 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은 더 좀 폭넓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거 관련해서 빠르게 관련 업종들, 관련 종목도 찾아 나서는 게 제 몫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배터리 팩 업체 가운데는 어쨌든 이제 지금 어쨌든간 누가 빨리 전고체를 만들어내느냐가 네. 이제 과제인데요. 다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3사 가운데는 삼성 SDI 쪽이 조금 그쪽에 좀 조금 더 나가는 거 아닌가요? 네, 삼성 SDI가 사실 근데 삼성 SDI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피해를 적게 받았어야 됐는데 같이 밀렸어요. 같이 밀렸어요. 사실 맞아요. 삼성 SDI 저 사실 어제 샀었어요. 네. 삼성 SDI는 그래도 조금 괜찮게 그러게 짜고 각형 만든 샀는데 다음에 그리고 각형이고 파우치가 중요한 그러게.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닌 그러니까요. 모양이 지금 나타난 거다. 결국은 배터리사와 완성차 업계 그리고 이제 그 후단에 이제 소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어떻게 보면 단가 싸움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배터리 전기차 시장은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변화의 움직임이 더 있을 거다. 지금까지 사실 작년에 너무 좋았다라고 지금 정리가 어떻게 보면 되는데요. 전기차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동안에 네. 사실 주목을 확 받았다는 거는 네. 배터리 2차 전지였는데 이게 좀 다양한 형태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품사라든지요. 네. 뭐 만도나 모비스 이런 쪽도 맞아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쪽에서 부품사도 좀 볼 필요 있겠네요. 예,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상용화 되려면 아직도 좀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 사이 동안 생태가 계속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폭스바겐이 어떻게 보면 약간 충격요법을 썼긴 했지만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도 같은 경우도 뭐 어저께 공시 나왔었죠. 네. 폭스바겐 1.4조 원 수주가 예정되어 있고 수주됐고요. 5천만 개래요.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인데. 예. 그렇게 한 대씩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예. 예. 폭스바겐바 어떻게 보면 호재인데 만도도 그렇게 못 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데 그럼 그 와중에도 뭔가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좀 기다리느냐 문제인 것 같고 만도 역시 뭐 이로 인해서 수주로 인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264% 상승을 할 거다는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또 확인할 건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이제 폭스바겐의 이번 수주로 인해서 사실 만도가 폭스바겐의 그 매출액은 약 1% 내외. 매출액 비중은 1% 내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기존에 이제 뭐 제동 부품 중심으로 됐다면 앞으로는 좀 여러 가지 평가 장치까지 확대되고 그리고 점점 이제 핵심 플랫폼에도 공급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만도는 사실 또 1월인가 2월에 또 만도엘라 인수했잖아요. 네네. 만도엘라 자율주행 부분에도 지금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만도는 전반적으로 지금 뭐 모자랄 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올라왔어요. 최근 한 2주 정도부터 주가는 좀 올라왔는데요. 만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만도 주가 제가 사실 그 타 방송국에서 설방송 만도 추천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잖아요. 현대나 기아차와 더불어서 사실 현대가 올라야 만도도 같이 올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 잘 안 올라도 만도 혼자 올라갔어요. 만도 혼자 올라간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이고 전반적으로 만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만도를 추가 매수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되는데, 어제도 사실 곽 부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도? 예, 만도. 저도 만도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셔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조금 무게가 실렸었지만, 결국은 또 이제 테슬라와 폭스바겐, 테슬라 대 나머지 완성차들의 지금 싸움이라고 했을 때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이런 핵심 기술을 가진 이 만도가 앞으로도 유망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참 뭘 자꾸 적극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애매한 그런 단계예요. 네. 그죠? 네, 이럴 때가요. 예. 그 어려울 때 오셔서 시장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염정 전문가님이. 네.